안녕하세요. 정평재입니다.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동업자궁합을 한 두세 편 정도 영상에 올려볼까 그러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제 이 개인적인 그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동업자궁합하고. 그래서 시작을 할까 하니까요. 그 사주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바쁘신데 짬을 내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나가셨다가 나중에 정 시간 나고 궁금할 때 들려서 보셔도 됩니다. 이제 제일 위에다 제가 써놨죠. 현업술사로서의 결기 이렇게 해놨는데요. 현업술사를 하다 보면 이게 결기가 이제 필요할 때가 많아요. 이 강단기라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조상들 그 말씀 중에 동네 점쟁이 용한지 모른다는 말 있죠. 이 말인즉슨 가까운 사람한테 그만큼 인정받기 제일 힘들다는 말이겠죠. 자기 동네에 점쟁이가 굉장히 용한 점쟁이였는데 동네 사람들은 평소에 같이 생활을 하고 늘상 봐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있는 점쟁이가 그렇게 용한가 이걸 모르죠 당연히. 근데 이제 멀리서 어쩌다가 찾아와서 한번 보고 간 사람들이 입소 못하가지고 이제 꼬꾸리 야 그 동네 니 거기서 살아 니네 동네야 그 잘 보는 분 계시던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공부를 하게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올라오고 그리고 좀 소위 말해서 좀 보게 되면은 이게 입소문을 타게 되기는 타게 되죠. 그런데 제일 먼저 누가 그걸 압니까? 어째 안 하던 공부를 왜 갑자기 저 공부를 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자기 이 형제들, 응? 부모 형제들, 그 다음에 뭐 자기 뭐 이 처자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친한 친구 선후배들부터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아, 걔가 요즘에 뭐 그 사람이 요즘에 그런 공부를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그런데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장난 삼아서 야, 너 그 공부한다는데 좀 봐달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봐주고 이러면 시간 지나면 그게 확인이 되니까 좀 잘 본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이 들면은 야, 걔가 요즘에 그런 공부한다는데 야, 가서 한번 물어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입소 못 타가지고 걔 보더라 잘 보더라 이게 공부 허투루 안 했더라 뭐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저 같은 경우도 한 거의 5년 정도를 고시 공부하듯이 했고요. 5, 6년 정도를. 그리고 이제 5, 6년 정도를 고시 공부하듯이 하면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이게 부족한 부분이 뭐고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뭐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는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니까 내가 현재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이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고 나한테 이쪽 분야에서 이 부족한 공부가 뭐가 더 필요하다 이런 거를 이제 알면서 가게 돼요. 어느 정도 되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인생의 스케줄이 있는 거죠. 이 공부상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보러 와가지고서는 다른 데서들도 이제 풀어보고 일 때문에라도 한두 번씩 봤을 테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가까운 사람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야, 이거를 왜 그냥 풀어주냐. 뭐 최근에 어딜 갔는데 거기보다 훨 잘 번다, 야. 거기서 돈 받고 왔는데 내가 너한테 주는 돈은 안 아깝겠다. 이러면서 돈 받고 봐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가
이게 돈을 받고 상담을 해드려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는 공부가 이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는 아직도 공부가 부족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주변에 이제 친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 좀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명함 파주라 명함을 차라리 그럴 거면 명함 파주라 그러면 오가다가 자기들이 명함 이렇게 돌려주기 필요한 사람한테 명함 건네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명함을 이제 파게 됐었어요. 그러고도 시간이 몇 년이 이제 지났으니까 한참을 지금 한 12년째 거의 가까이 와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반드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피해가지 못할 외나무다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장은 자기 형제들이에요. 집안 사람들. 근데 이분들은 이게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연락해서 하다 보면은 시간 지나면 맞으니까. 근데 이제 개 중에는 아까 그렇게 야 명함 파주라 우리가 명함 돌릴게 너 이게 공부한 소리 얼만데 아깝다 이거 니 돈 주고 내가 가서 번 데보다 잘 버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며 이제 한편으로는 얘가 좀 버네 이런 생각이 들면 자꾸 연락해서 안 봐도 될 것들까지 테스팅 차원이죠. 이제 그렇게까지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게 집안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기하고 인간관계를 가까운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사실은. 이제 그리고 나서 이거 확실히 얘가 좀 이게 실력이 있구나 생각이 들면 그다음부터는 자기 개인 술사로 이거 착각을 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가지고 봐달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이상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는 내가 이게 현업수스라서 결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힘든데 가까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해가지고 봐달라 할 정도면 이제 자기는 진짜 이게 속된 말로 옛날 어른들 표현을 점쟁이 된 거고 현업술사 이게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집안 사람들까지 인정받았으면 이제 집안 사람들이니까 남하고 다르죠. 자기 핏줄이니까 이제 뭐 친핏줄도 있고 한 다리 건너뛰는 사촌들도 있고 이렇겠지만 근데 똑같은 집안 사람이어도 유달리 도드라지게 연락해가지고 마치 맡겨놓은 물건 찾듯이 이거저거 막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사주명리학에서는 그거를 비견겁제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겁제인 거예요. 겁제, 비견이 아니고. 옛날로 치면은 배다른 형제 기운, 뺏고 싶다는 어떤 그런 탐심이 작용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라면 자기 핏줄인데 고생해서 그 공부한 줄 알면 자기 집안 사람들 싹 한번 풀어주고 자기들 중요한 먹고 살 어떤 방편이나 이런 것들에서 상담해 줬으면 거기까지면은 이게 핏줄로서 해줄 건 다 해준 거예요. 그럼 자기 핏줄이 막말로 얘기해서 이거 철학관 차린 거나 다름없는 이게 돈 받고 현업술사 생활을 한다라면 매한가지니까 일반 다른 형제들로 치면은 가게 열어가지고 영업하는 사람인데 그 맨날 꽁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공부는 사주명리 공부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기 힘들다. 첫째. 그 다음에 둘째.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상황이면 자기가 공부는 평생 해야 되니까 현업술사로서 어느 정도 이게 할 만한 정도는 공부가 돼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간접적으로. 자기 기준에서는 이게 부족한 것들이 많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까운 이 핏줄이니까 남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할 만큼 했다 치면 그래도 계속 선을 넘는 경우에는 자기가 그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는 선을 넘어선 거예요. 같은 집안 핏줄이지만. 물론 또 이제 친형제들하고 이제 사촌들하고 다르기는 다르죠. 근데 친형제도 그렇고 사촌도 그렇고 이것도 사주 나름이고 성격 나름이고 사주를 열어보면 그런 인자들이 있어요. 그 핏줄들한테는. 그러니까 좀 유별나게 도드라지게 뭐 이게 이를테면 어떤 그 집안 사람들은 이렇게 야, 나 고민 있어 좀 풀어달래 해서 풀어주면 이제 고마워할 줄 알고 또 이게 무슨 일 때문에 불안정되면 한 두세 번 이렇게 하고서 이제 대부분은 고맙다고 이제 거기까지 해요. 자기도 이제 그 핏줄로서 이제 집안 사람으로서 네가 그 공부를 했다니 내가 해서 받을 만큼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근데 한없이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잘라줘야 됩니다. 거기는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고. 그 이제 좀 이따 얘기했지만 내 동생 중에도 그런 사촌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그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오늘 이 동업자 그 첫 케이스는 나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굉장히 친한 친구라 당연히 이제 그 녀석도 내가 이 공부를 시작을 해서 이제 몇 년 지나죠. 너 요즘에 뭐 하고 지내냐? 그러길래 나 사실 해가지고 꽂혀가지고 이게 정신없이 공부하느라 바쁘다 그러니까 야 갑자기 너 뭔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전혀 그쪽은 이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네가 그쪽 공부를 해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는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친구니까 인연값을 치러줘야죠. 이제 집안 사람들 인연값, 내 기준에서 인연값이지만,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모르는 남이야, 뭐 당연히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여번 생에 태어나가지고 한 핏줄로 태어났고, 한 집안으로 태어났고, 이게 살아온 그 세월 동안, 이게 타인에 비해서 각별한 인연을 맺고 살아온 친구 선후배라면 당연히 이제 해줄 거는 있는 거죠, 내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떠나서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적어도 내가 이 공부를 했다라면 그래 내가 내 기준에서 인연값으로 그 정도는 내가 해줘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사주가 이 사주인데 내가 일부러 연월은 이게 그 캐시천으로 달았어요. 그거 연어를 몰라도 이게 동업자공업을 판단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건설 쪽이에요. 전공도 이제 건축공학이라 그쪽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에 이제 건축회사 다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이제 건축 관련 그 특정 분야를 독립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사업한 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 자체가 당연히 이제 상황에 따라 등락이야 있죠. 그런데 사업해가지고 그런 대로 잘 꾸려오고 있고요. 돈도 좀 만졌는데 이제 엉뚱한 데다 가끔 그 헛발질을 하죠. 이 친구가. 근데 이제 이하고 관련돼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잊을만 하면 워낙 친한 친구인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전화. 어쩔 때는 한 1, 2년 훌쩍 지나서 어쩔 때는 한 6개월에 어쩔 때는 또 전화 자주 할 때는 이제 한두 달에. 갑자기 저한테 좀 힘든 일 생기고 외롭고 이러면 이제 술 마시고서 이제 생각나면 전화 자주 하다가 뭐 살만해지고 또 바쁘고 이러면 전화 뜸 했다가 뭐 이런 친구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형이 이제 나도 알죠. 이제 그 친구한테는 친하니까 형이 병원을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을 갔는데 정확한 병명이 나오질 않은데 상태가 형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돈은 있는 집안이라 이제 형 모시고 이제 병원을 큰 병원을 이제 두세 군데 들렸는데 이게 오리무중 상태라 이게 심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사주는 내가 여기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형사주 줘봐라. 그리고 일단은 이제 얘 사주를 아니까. 그 다음에 형사주 줘봐라 해가지고 이제 봤어요. 봤는데 사주에는 숨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전체를 이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는
그 글자가 사주 안에 담겨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주에 따라서는. 근데 그걸 우운에서 대운에서 대운에서 그리고 다시 세운에서 들어와서 때려버리면요. 그 숨골이란 게 뭡니까? 그야말로 생육줄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그랬죠. 야야, 너 오해하지 말고 내 얘기 잘 들어라. 내가 이 공부를 허투루는 하지 않았다마는 이제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형님이 이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다. 그래 병원에선 병명들이 뭐 큰 병원들 몇 군데 특별하게 안 나온다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숨골 건드렸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만약에 내 얘기가 맞으면 형하고 같이 이렇게 얼굴 보고 지낼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형 주변 정리도 형 스스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 일부라도 시간을 더 내서 그 좀 남은 시간이라도 좀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화를 막 엄청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이제 그러는 거죠. 너 만약에 네 말이 틀리면 어떻게 할래? 어? 이러면서 너 손에서 장을 지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죠. 친구한테. 누구야? 내가 뻔히 나도 너하고 친한 친구고 니네 집도 잘 알고 니네 형도 잘 알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너네 형 돌아가시라고 내가 지금 그 뭐 연부라는 거냐 기도 드리는 거냐 그거 아니지 않냐고. 나도 내 인생을 소중한 시간을 바쳐서 5, 6년 이상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네가 모르는 만약 손님이어가지고 이 니네 형사주 들이밀고서 어찌 될 거냐 물어보다 나는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 줬을 거라. 그리고 네가 알다시피 내가 바보도 아닌데 내 인생에서 정말 황금이같이 중요한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내가 이 공부에 매달렸을 때는 이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나는 수없이 이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사주들을 풀어주면서 확인했던 거지만 소름 끼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냥 차라리 내가 본 게 틀렸으면 나도 좋겠다. 그런데 만에 하나 맞다라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많이 돌아가시는데 내가 이게 본 게 맞다면 아마 형님이 쯤에서 이렇게 인생이 정리되실 것 같다. 시간 지나서 보고 일단은 형님 잘 케어해드리고 병원 몇 군데 더 들러보고 이제 최대한 해봐라 그러고는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나도 기분이 더럽죠. 내가 무슨 해꾸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녀석 입장에는 당연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뭐 사주명리를 공부한다더니 뭐 이러더니 애가 이게 자기는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전화는 지가 먼저 한 거고. 그래서 내가 그럼 형 사주 열어받아 주겠다 해서 한 거고. 근데 한 2년 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2년쯤 지나가지고 저녁에 술 한 잔 걸게 마시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애둘러서 말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걱정스러워서 너 왜 요번은 굉장히 연락 않고 지는 게 시간이 텀이 길었던 것 같다 해서 형님 어찌 되셨냐 물어봤더니 얘가 한숨을 쉬더니 내가 얘기했던 그쯤 무렵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나한테 연락 안 했냐. 내가 문성 당연히 가야 될 입장이니까.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말았지만 이제 이해까지는 여러 생각들이 들었겠죠. 이제 그런 경우 하나 있었고 이 친구하고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아들 때문에 연락이 왔어요. 술 한잔하고서. 그래가지고 뭔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저는 사업하는 친구고 이제 그런 대로 돈은 좀 이렇게 있으니까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번듯한 대학 나와서 지 기대치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게임에 온통 게임만 빠져가지고 이제 공부는 등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이제 진지하게 물어봤더니 내 공부하기 싫고 대학도 가기 싫고 나는 게임이 이렇게 좋다.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들 사주는 달라고 그러지 않고요. 얘 사주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네가 네 욕심으로 니네 자식 저기 하려면 안 되고 니네 아들은 너한테는 종신자식이다. 그래서 네가 평생 품고 가야 될 자식이고 네 하는 일 아들이 물려받아서 가겠다. 그러니까 또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지. 내가 니네 아들 못 되라고 내가 뭐 기도를 하냐 비냐. 어? 네 사주에 나와 있는 네 아들 모양새 내가 네 사주를 알고 있으니까 네가 아들 고민을 하길래 내가 그래도 친구 입장에서 네가 아들에 대한 네 기대치하고는 상관없이 네 사주에 쓰여진 아들의 모양새는 네가 지금 말한 너의 기대치하고 전혀 거리가 먼데 그러면 너만 상처 입지. 그리고 아들은 아들대로 얼마나 힘들겠냐. 어? 그럼 네가 이런 사주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를 말든지. 내가 그러면서 이게 네 아들 네가 평생 품고 가야 되고 네 하는 일 네 아들이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얘는 글쎄다 공부는 뭐 하다면은 전문대라도 해서 넣을 수는 있겠지만 얘는 공부하고 있는 거고 네 사주상에서 네 아들은 돈이 많다. 이거는 이제 잘못은 여자가 많다는 얘기도 되겠지만은 얘는 이제 먹고 살 거는 이미 타고 태어난 애기 때문에 지가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도 원하는 게 아니야 궁극적으로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어, 한 1년 반 지나죠. 또 통화를 했는데 근데 궁금하죠. 야 니네 아들 뭐하냐 그러니까 뭐죠 그거 군대를 그렇죠 공익용 산업요원으로 해가지고 근무하고 이제 마치면은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데리고 같이 있기로 했다고. 그럼 난 또 이제 스팀이 올라오죠. 나한테는 이제 아무리 친구가 편하다고 형 때도 그러고 이제 아들 때도 그러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다시 한 1년쯤 지난 날 연락 와가지고 내 지금 하는 일 말고 뭔 일을 또 하면 좋겠냐. 그래서 뭐 전기 쪽으로 좀 건설하고 관련된 쪽으로 네 써먹을 수 있는 기운인데 그랬더니 그래? 그리고는 이제 말더라고요. 그러니 그때도 이제 술 먹고 전화 왔었죠. 그리고는 지난 말로 묻길래 이제 사주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이제 사주가 있으니까 이제 그리 얘기를 해줬죠. 해주고 나서 이 주식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너 주식하면 좋을 일 없다. 그냥 소액으로 이게 그냥 재미삼아서 한다면 모를까. 너 주식 크게 하면 너 거기다 돈 잃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너 내가 이거 주식으로 돈 벌면 너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일 내가 너 주식으로 망하라고 내가 지금 비냐? 그래서 이제 그러고는 이제 하지 마라 그럴 때 이게 큰돈 잃는다 크게 하면 근데 내가 뭐 언제까지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보자 이러고는 이제 또 끊더라고요. 넌 늘상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났다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풀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냐 그랬더니 주식으로 한 몇 억 날렸다 그런 거예요. 그냥 엄청 내가 뭐라 해놨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또 며칠 지나서 그 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건 공급해주는 업체하고 자기 회사하고 이거 계약서나 내일 체결해야 되는데 이 초안은 자기가 이메일로 보냈으니까 계약서 이거 검토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더 정확하게 매끄럽게 이것 좀 해달라 그래서 뭐 전공이 이제 그런 거 관련돼 있으니까 그거 정도는 해줄 수 있죠 친구니까. 그래서 이제 해줬는데 사주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동업을 하나 할 생각이라고.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전기 개폐기 관련 이런 쪽 그
수주를 따가지고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자기하고 대학 동문사인데 이제 그쪽을 좀 추가로 물론 그 친구가 이제 그 사업은 책임자고 자기가 이제 지분 투자하고 해서 해볼 생각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내가 전기 쪽 또 했을 수는 있겠다라 이제 그 전에 얘기를 해놨었잖아요. 근데 우연히 이제 또 걸린 게 그렇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사주는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상대방 사람 사주를 가지고 와야 더 정확히 보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상대방 사주가 이 사주거든요. 이 시주는 모른대요. 이것만 가지고는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작년 얘기니까. 올해가 이민년이잖아요, 이민년. 작년이 이제 신축년이고. 이 작년 겨울 무렵에 나한테 전화가 오니까. 그래, 이게, 이 기운상으로는, 어? 유축합이잖아요. 이게 신축이 누구예요? 응? 이분, 나는 얼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 사주, 지가 동업을 해도 되겠냐고 물어본 지 대학 동문이란 분 사주에서는 신축년이 뭡니까? 똑같은 친구, 동문, 동료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여기가 인성, 지분, 문서. 그러니까 이제 대표는 여긴 거죠, 이제 우리 친구. 그리고 뭐 하게 돼 있어요? 어? 해자축. 이제 봄부터 타전이 왔다 갔겠죠. 그러니까 그 무렵에 나한테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었던가 이랬을 거예요. 이 전기 쪽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속으로 야, 안 그래도 그런 얘기하고 왔는데 뜨끔했겠죠. 그냥 이제 겨울에 이렇게 유축되잖아요. 이제 겨울 무렵에, 요 무렵에 나한테 이제 전화 왔었으니까 이제 이미 둘이나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기분 그대로 간 거죠. 하기로 하고 해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생시를 봐야 이게 알 수 있지. 이거 어떻게 우리 나이는 생시까지 정확히 봐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봐달래요. 그래서 봤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올해 이민년 들어오면 봄 돼서 들어오자마자 인사형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봄 되면 이거 일 관련 돈 문제 가지고 이 사람 트러블 있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자세히 보려면 이거 생시까지 더 봐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잊어먹었죠 저는. 그리고 나서 뭐 두세 달 전인가 또 저녁에 느닷없이 전화가지고 자기 이 누나하고 술 한잔하고 있는데 친누나죠. 이 누나 사주 좀 한번 열어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그런 식이에요. 저녁에 술 취해서 마침 물건 찾듯이. 지네 형 그럴 때도 나는 이제 이거 듣지 못할 험한 소리 들었고 지네 아들 그럴 때 듣지 못한 험한 소리 들었고 근데 저는 결국 그리 된 거고 주식도 얘기할 때도 험한 소리 들었고 저는 또 그거 몇 억을 고생해가지고 사업에서 돈 받아 거의 다 이게 헛나 그 이제 일이 된 거예요. 그냥 나는 이제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친구지만 내 속으로 친한 친구지만 내가 이 공부에서 내가 친구로서 걔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으로서 내가 내 친구니까 내가 친구로서 이 공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내 친구기 때문에 내가 열어봐줘야 할 부분들은 다 열어봐줬다. 그 내가 험한 소리 들어가면서도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고 열어봐 준 거는 네가 친구이기도 하지만 떠나서 요번에 살아온 그 생애 동안 내가 너한테 치러줘야 될 친구를 삼아서 지는 날들 때문에 치러줘야 할 인연값이 있어서 건데 그래 누나 것까지 풀어주면서 내가 요번 생에서 친구로서 내가 너한테 인연값은 이 공부에서 다 치렀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몇 주 전에 또 저녁에 자고 일어났더니 톡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생시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생시가 이거예요. 뭔 일이 있었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그게 언제냐면 이민월, 응? 이민년, 이민월이었어요.
인사형 내가 얘기했더니 봄에 무슨 일 있겠다 이거 돈 가지고 니네 지금 그 일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일이 터진 거죠. 터지니까 부랴부랴 이제 요거 알아내가지고 나한테 연락을 준 거예요. 그럼 제가 풀어줬겠습니까? 안 풀어줬죠, 당연히.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톡에다 장문으로 보냈어요. 내가 지나온 얘기 다 하면서 니네 형 일부터 아들 일, 주식 일, 그 다음에 너 또 다른 일 찾고자 할 때 정기 쪽 일, 그 다음에 이 사람 생시모로 연락했을 때 올 봄에 이게 일 터질 것 같다. 생시를 알아내는데 너 느닷없이 또 술만 마시면 취해가지고 네 주변 사람들 사주 풀어야 돼. 내가 진짜 머리에서 스팀 올라왔는데도 꾹 참고 해줬던 거는 네가 아니라 내가 요번 생에 이 나이 먹도록 너랑 절친을 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해줘서 해준 거고 나는 이미 생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봄에 문제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으니 다른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공손히 봉투에다 돈 넣어서 공손하게 선생님 해가면서 들을 얘기 들으라고. 나는 너한테 더 이상 안 풀어준다고. 그리고 너 나 친구로 생각한다면 나는 친구로 살 도리 다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저녁에 술 취해서 전화해가지고 느닷없이 사주 풀어달라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그 예전처럼 오가다가 잊고 지내고 살다가 뭐하고 사는지 잘 사나 궁금하면 연락돼서 시간 되면 소주나 한 잔씩 마음 편하게 하자고 그러고 내가 연락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이런 게 이게 인계선을 훌쩍 넘어서 버린 거죠. 아무리 친구지만. 그리고 당연히 이 공부를 정말 힘들게 해가지고 했는데 친구로서 진짜 친구라면은 존중 못해줄 망정 마치 이거 이리저리 테스팅 해보고서 이게 모르는 손님이었다면 내가 큰절을 받아서 한 5번은 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근데 무슨 마치 자기 그 전용 무슨 그 뭐죠 그거 술사나 옆에 둔 것처럼 그러니 그게 되겠어요. 그 친구가 선을 훌쩍 넘어선 거죠. 그래서 선을 내가 쫙 그어줬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가 이게 제대로 되면 이제 다 일상생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번 편 이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왜 그 친구의 한테 내가 이게 연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시만 보고 그런 얘기를 했고 이분 생시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얘기한 이유는 이제 사주명리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 바로 이해했을 거예요. 이 다음에서 짧게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이 친구 사주 일시 그 다음에 상대방 이제 시까지 아니까 해서 이게 동업입이 왜 불가한지 그 친구한테 왜 내가 그런 말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게 짧게 이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